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매일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어쩌면 양포세라는 단어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양포세가 뭔지 아시나요?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 개정된 법령들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양도세 비과세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런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는 고가주택들, 특히 이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을 갖고 있어도 세금이 많이 안 나오죠. 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적용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적어진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흔들리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비과세 받는 고가주택이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라든지 상속주택 등이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 이 비과세 받는 고가주택의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사실 많은 세금,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한 세금 폭탄을 맞이하게 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과가 되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독자 의견입니다. 자, 본 내용에 대한 의견인데요. 여기에 당했습니다. 당연 일반 세율인 줄 알고 매매했는데 중과. 헐, 이런 내용을 먼저 봤어야 하는데 당연하다 생각한 제가 원망스럽네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가 결합된 경우 일시적 2주택, 9주택 매도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견 두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일인데요. 자, 일시적 1세대 3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A주택, 우리가 소위 얘기한 9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B라는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라는 주택을 취득을 하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A라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자,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일시적 2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상속주택 등 특례주택이 결합된, 그래서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이 된 경우인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9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처럼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등 특례주택이 결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1주택을 보유한 자간, 각자 1주택을 갖고 있는 자가 혼인을 해서 2018년 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라고 사전 법령 해석 재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주택뿐만 아니라 동거봉양을 한다거나 혼인합가, 자, 동거봉양의 경우에는 몇 년이죠? 10년 이내죠. 혼인합가의 경우에, 그렇죠, 혼인합가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내에 먼저 파는 주택이라든지 뭐 조특법상 특례주택 등 이런 혜택이 있는 주택들과 결합이 된 경우에는 9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왜 아까 질문한 것처럼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이 결합됐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바로 이번 케이스입니다. 자, 5억에 취득한 A주택이 있고요. 그 뒤 상속으로 인해서 B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C주택, 즉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9주택인 A주택을 파는데 12억에 팝니다. 자,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인데 9주택이 고가주택이 되죠. 이때 양도세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흔히 잘못 알고 답변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반 세율인 15%를 적용해서 약 42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보유기간 10년으로 잡았어요. 아닙니다. 왜? 자, 계산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차익 7억이지만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1억 7,500이 됩니다. 아래 산식으로 인해서. 그렇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 적용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2년 거주 및 10년 보유로 2020년에 매도할 경우에 80% 공제가 가능하죠. 그러면 고가주택 양도차익 1억 7,500 중에 1억 4천이 비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양도소득 금액 3,500 기본공제 감안하면 과표는 3,250에 15% 세율을 적용했을 때 차가감 납부세액이 417만 4,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 납부를 하면 나중에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고가주택 양도차익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38%가 아니라 3주택 중과인 58%를 적용받아서 총 납부세액이 약 8,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옆에 420의 몇 배죠? 20배가 넘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걸 잘못 계산해서 세금 납부를 하면 이만큼의 가산세까지 붙게 돼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근거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졌을까요? 일단 소득세법 비과세 규정은 89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거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로 열고가 중요해요. 그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이라든지 뭐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아래 파란색처럼 뭐 대체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우리는 비과세를 해준다. 다만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부분에 똑같은 1주택이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한 주택 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 89조 규정이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3주택 중과를 얘기할 때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을 봐야 됩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3주택을 갖고 있는데 아래 열거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가 안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엔 중과를 하겠다. 근데 또 여기도 가로가 있어요. 다만 이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이야기하는 3주택에는 이 다음에 열거하는 것 중에 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도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다라면 얘는 3주택 중과를 계산하는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얘를 팔 때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도 빼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기준 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얘를 팔 때는 중과 대상 주택이 안 돼요.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카운팅이 안 되는 요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주택을 팔 때는 얘가 4주택, 5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팔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래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장기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입니다.
다만 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도 해당이 돼요. 또 우리 뭘 알아야 되죠? 그쵸? 1주택 이상인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2019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 등록을 해도 어떻게 된다?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이 혜택이 사라졌어요. 9.13 대책 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죠. 자,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대상 주택이 안 되고요. 조특법상 감면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면주택에는 아래 이런 조문에 해당되는 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자,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이라든지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 상속받은 주택인데 5년 이내 양도하는 분, 문화재 주택, 저당권 실행 등 또는 뭐 채권 면제를 위한 취득세 주택. 요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많지 않은데 10번 항목이 또 중요해요. 상기 1에서 8의 주택 외에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팔 때는 어떻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자, 이 내용을 사례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배제 B주택은 뭐냐면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2번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이고요. 중과배제 C주택은 6번 항목입니다. 뭐냐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3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의 A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냐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냐가 관건이고, 또 이러한 케이스들을 절세비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 10호의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는 상기 1에서 8의 주택 외, 즉 중과배제 B주택, C주택 외에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주택은 어떻게 된다?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1세대가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특법상 99조의 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인 경우 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한다?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그 외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주택과 결합한다 하더라도 매도하는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3주택 중과에서 열거되지 않는 한 어떻게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를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라는 게 결론이 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떠한 주택을 파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즉 9억 초과분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일반 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시적 2주택은 뭐라고요? 그 외 어떤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과 결합해도 3주택 중과에서 열거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